바로 지금 한 무리, 아니면 한 갱단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룹이 마피아 본부를 정면으로 공격하고 있어. 사람들은 피자를 가장하거나 적을 몰래 염탐해 기습 공격을 하고 창문으로 침입하는 사람도 있고 앉아서 정보를 캐내는 사람도 있어. 마피아 보스 중 가장 멋진 미코토 팀이 있는데 그는 무시무시한 초능력을 가진 사람이야. 그리고 그와 함께 있는 소녀는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 보스가 찾는 사람이 누구인지 모른다는 걸 알게 되자 일행은 잠시 철수하기로 했어. 그런데 가는 길에 적대하는 또 다른 무리와 마주쳤어. 미코토가 힘을 과시하자 일행 중 몇 명이 미코토의 힘을 받아 거의 100%까지 폭발했어. 하지만 와이회도 만만치 않았지. 모두 동시에 힘을 폭발시키며 두 세력의 무기를 대표하는 하늘 위의 검과 맞섰어. 현대 세계에서 우리는 주인공 시로를 만나. 그는 사교적이고 친구가 많으며 여자들에게도 꽤 인기 있어. 하지만 단점이 하나 있는데 채소를 전혀 먹지 않고 고기만 먹는다는 거야. 대부분은 시로에게 가져다 주지만 그는 자주 구내식당에서 물건을 훔쳐 요리사를 항상 경계하게 만들지. 시로가 이리저리 뛰어다닐 때마다 한 소녀가 도시락을 들고 쫓아와서 억지로라도 채소를 먹이려 해. 하지만 아무리 애써도 시로는 그녀의 시야에서 멀어지곤 해. 친구들은 그녀가 짝사랑하는 줄 알지만 그녀는 단지 시로가 사라질까봐 걱정해서 지켜보는 거야. 시로는 옥상에서 고양이와 함께 조용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상한 목소리가 들려 깜짝 놀라 고양이가 낸 소리인 줄 알았어. 수업에 아직 아무도 들어오지 않은 걸 보고 시로는 놀랐어. 누군가 다음 일정이 휴식이라며 알려줬거든. 그 소녀가 학생회에서 일을 맡겼는데 아무도 자원하지 않아 시로에게 떠넘겼어. 시로가 통신기를 잃어버려서 그녀는 종이에 적어주며 꼭 찾아야 한다고, 안 그러면 졸업할 수 없다고 경고했어. 시로의 첫 임무는 불꽃놀이를 사서 영수증과 함께 학생회에 가져가는 거였어. 길을 찾던 중 미코토 갱단에게 붙잡혔지. 그들은 재빨리 보고했고 시로는 그들이 찾던 사람이었기에 곧바로 사람들을 끌고 학생회로 왔어. 시로는 아직 상황을 모르고 불꽃놀이를 산 참이었는데 갑자기 스케이트보드를 탄 청년이 나타나 방망이를 휘둘렀어. 본능적으로 피했지만 무슨 일인지 이해하지 못했어. 청년이 확인해보니 정확했어. 그래서 둘은 거리를 가로질러 쫓고 쫓기는 추격전을 벌였어. 시로는 아슬아슬하게 피하며 픽업트럭에 올라타 겨우 뒷자리를 따돌렸지. 하지만 두 명이 오토바이를 타고 공격해와서 시로는 차에서 내려 근처 골목으로 달려들어갔어. 그들은 계속 뒤쫓았고 시로는 미리 기다리고 있던 한 명에게 붙잡혔어. 그가 시로에게 불을 던졌지만 다행히 또 다른 청년이 조용히 나타나 시로를 구해줬어. 시로가 고마워하려 했지만 그 청년은 칼을 얼굴에 겨눴어. 그 청년은 시로를 찾고 있었고 그가 바로 마왕의 화신이라고 믿었어. 그는 카와로로 XY 젠 왕의 측근이야. 이후 한 영상이 도시 전체에 방송되었는데 그 안에는 자신을 마왕이라 주장하는 미친 자가 있었어. 그 자가 시로와 닮아서 시로는 어떻게 부인해야 할지 몰랐지. 한편 미코토는 Y회에 붙잡혀 감금당해 그의 일행은 분산되고 계획이 없었어. 시로는 영상 속 인물이 자신이 아니라고 설명했지만 쿠루는 믿지 않았어. 이유도 없이 믿을 리 없었지. 쿠루는 법을 따르지 않고 X-아이니 왕만 따르기 때문이야. 시로는 도망칠 수 없다는 걸 알고 카와로에게 더 철저한 조사를 요청했지만 안 되면 유언을 남기게 해달라고 부탁했어. 카와로가 허락하자 시로는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어. 그는 어릴 적부터 암에 걸린 여동생이 있었고 여동생이 자신을 살인자로 생각하지 않길 바랐어. 편지를 썼고 거짓 이름을 지어 쿠루에게 전해달라고 부탁했지만 쿠루는 곧 자신이 속았다는 걸 알아챘어.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지. 시로는 주머니에 숨겨둔 신호탄을 터뜨려 카와로의 시선을 끌고 도망쳤어. 카와로가 떠난 뒤에야 시로가 미코토 갱단의 변장복을 입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어. 미코토 일행은 시로를 0만엔 현상금으로 수배하기로 결정했어. 많은 사람이 믿었지만 일부는 장난이라고 생각했어. 그룹 내 안나와 사나지는 시로가 있을 만한 곳을 파악해 정찰대를 보냈어. 시로는 변장복을 입고 이동 중이었지만 확실히 하려 했어. 카구라오를 보자마자 즉시 도망쳤어. 그는 지금 찾아가다가 전에 야구 방망이를 든 스케이트보드 남자와 마주쳤어. 이 녀석은 전에 시로가 도망친 걸 추궁하러 왔었는데 갑자기 네가 지붕 위에 서서 둘이 싸우는 걸 응원하다가 시로를 잡으러 갔지. 그런데 스케이트보드 녀석이 혈기가 올라서 바로 쿠루를 공격했어.
쿠로도 만만치 않아서 능력을 써서 광고판을 그 남자한테 던지고는 시로를 잡으러 달려갔어. 그런데 시로는 또 한 번 도망쳤고 그 후 집으로 돌아가서 숨 좀 돌리면서 영상 속에 나온 인물이 누구인지 생각하고 있었어. 그런데 갑자기 네가 데려온 고양이가 완벽한 소녀로 변했어. 그녀는 자신이 그 고양이라고 소개하며 네가 그녀를 네코라고 부를 수 있다고 했어. 쿠로코는 학교에 도착했는데 학교가 방과 후라시로의 친구가 누군가를 찾고 있길래 물어보고 시로가 있는 곳으로 안내해 주기로 했어. 그때 네코를 옷 입히려 애쓰고 있었는데 그녀는 순간이동 능력이 있어서 옷 입기를 거부했어. 갑자기 친구가 불러서 네가 확인하러 나갔는데 깜짝 놀랐어. 카구라오가 시로의 여동생을 찾는다고 하면서 너를 비꼬는 듯이 물어보고는 바로 달려들어 공격하려 했어. 그런데 네코가 앞에 서서 막았고 쿠로는 부끄러워하며 그 틈에 둘이 도망쳤어. 네코가 환상을 만들어 복도를 길게 늘려 시로가 더 멀리 도망가도록 도왔어. 그녀가 나가자 복도는 원래대로 돌아왔고 시로는 무모하게도 그 틈에 뛰어내렸어. 카오로가 쫓아와 능력으로 시로를 잡으려 했지만 네코가 카오로를 순간이동시키고 거대한 고양이 환상을 만들어 발목을 잡아 시로를 잠시 구했어. 하지만 얼마 안 가서 다시 시로를 학교까지 쫓아왔어. 네코가 또 순간이동을 했지만 결국 둘 다 시로를 구석으로 몰았어. 다만 네코는 환상을 잘 써서 카오로를 속여서 3시 새벽까지 쫓고 쫓기는 싸움을 벌였고 모두 지쳐서 돌아갔어. 네코가 배고프다고 해서 시로가 뭔가 해주기로 했어. 카오로도 배고파서 그걸 받아들였고 그가 입고 간 가방과 그 안에 적힌 쪽지를 받았어. 그 쪽지에 따르면 그 친구 이름은 츠코리였고 가방 안에는 요리 도구가 있었어. 그래서 카오로가 시로 대신 요리를 했고 다 같이 먹은 후 남은 일들을 처리했어. 그 사이 미코토를 찾으러 카타르라는 회장님이 왔어. 그날 갑자기 미코토가 무조건 항복하고 잡혔는데 카타르는 미코토가 극한 에너지를 쓰지 말라고 경고했어. 그렇지 않으면 그의 검이 통제 불능이 되어 떨어져서 대참사가 일어날 거라고 했어. 그래서 미코토는 일부러 잡혀서 카타르가 감시하도록 한 거야. 만약 통제 불능이 되면 카타르가 막을 거고 하지만 카타르는 24시간 내내 미코토를 감시할 순 없었어. 그래서 곧바로 가프를 만나러 갔고 그 여자가 미코토를 사형시키자는 제안을 했어. 후환을 막기 위해서였지. 그녀는 강력한 근위환제나 진정제 투여 같은 방법도 제시했고 미코토와 비슷한 사건을 조사했어. 최근 발견된 밀수 사건과 관련된 흉기였는데 경찰도 이 사건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었어. 그녀는 경찰과 협력해 정보를 얻으려 했고 미코토 측 사람들이 인터넷에 올린 영상을 통제해 쓸모없는 쓰레기 영상으로 만들었어. 반면 그쪽도 영상을 덮어뜨려 범인을 찾으려 했지. 두 사람은 미코토가 너무 쉽게 잡힌 걸 두고 싸웠어. 배신한 거라고 의심했거든. 하지만 산아디가 설명했어. 미코토가 일부러 잡힌 건 카타르가 계속 감시하게 하려는 거고 그 덕분에 그들이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다는 거야. 한편 시로는 자신을 쫓던 조직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했고 쿠루가 그들이 왕의 복수를 위해 움직이는 갱단이라고 알려줬어. 왕은 비범한 능력과 힘을 가진 자들이고 이 세계는 왕들의 힘으로 돌아가고 있었어. 쿠루가 시로를 쫓는 이유도 왕의 명령 때문이었어. 그의 왕, 즉 쿠루의 왕은 점성술사인 자이젠이었는데 시로 같은 마왕 후계자가 타락할까 두려워 제거하려 했던 거야. 이전의 국가들은 왕들의 힘이 없으면 이웃 나라에 의해 작은 나라로 전락하고 짓밟였어. 총 7명의 왕이 있고 각자 다른 색을 가졌어. 미코토의 조직은 붉은색으로 폭력적이라는 뜻이었어. 스케이트보드 남자가 마피아를 어떻게 때렸는지 보면 그들의 잔인함을 알 수 있어. 미코토가 잡힌 건 카타가 계속 그를 감시하게 하고 그들이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이점을 만들기 위해서라고 설명해줘. 지금 시로는 자신을 쫓던 조직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했고 쿠루는 그들이 왕의 충복인 갱단이라고 알려줬어. 왕의 충복들은 비범한 능력과 힘을 가진 사람들이고 이 세계는 바로 왕의 힘으로 돌아가고 있어. 쿠루가 시로를 쫓는 이유는 왕의 명령 때문인데 그의 왕인 엑스는 점성술사 자이젠이 시로 같은 마왕 후계자가 타락할까 두려워서 제거하려 한 거야. 그래서 미래의 재앙을 막기 위해서였지.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과거 국가들은 왕의 힘이 없으면 모두 패배했고 왕의 힘이 없으면 국가는 소국으로 전락해 주변 강국들에게 짓밟였어. 총 7명의 왕이 각각 다른 7가지 색을 가지고 있는데 미코토의 길드는 붉은색이야.
그 색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잔혹함인데 이 스케이트보드 이름만 봐도 마피아를 어떻게 때렸는지 알 수 있지. 얼마나 잔인한지. 이 갱단은 극도로 위험하고 피해 굶주린 집단으로 여겨져. 말이 끝나자마자 쿠루는 시로를 바로 공격하려 했지만 시로는 자신이 마왕 후계자라는 증거를 원했고 쿠루가 미코토 쪽에서 받은 영상을 보여주자 시로는 그게 사실이라 믿었어. 그리고 자신에게 능력이 있다면 왜 그 무리에게서 도망쳤겠냐고 했지. 하지만 쿠루는 네코가 뭔지 알고 싶어 했어. 시로도 잘 몰라서. 카구라오는 니코가 왕의 힘 없이도 초능력을 가진 사람임을 알아챘고 시로는 카구라오에게 약속했어. 우로는 네가 무죄임을 증명하겠다고 했어. 카오로는 네가 잠시 석방되도록 결정했지만 네가 범죄의 씨앗이라도 발견되면 즉시 현장에서 체포할 거야. 다음 날 아침 카오로는 세 사람에게 음식을 준비했지만 시로가 로봇 청소기에 방해받아서 네코가 나서서 로봇을 부수고 시로를 풀어주게 했어. 하지만 쿠루는 시로가 좀 거슬렸어. 시로는 무죄를 증명할 방법을 찾으려 하지만 개인 생활에만 집중하고 있었어. 그날 아침 수업 중에 선생님이 쿠로코가 누구냐고 물었고 시로는 전학생이라고 거짓말했어. 쿠코리가 인사하자 니코가 낙서하려다 카오루에게 붙잡혀 변신을 강요당했어. 선생님이 다시 물었지만 시로는 또 전학생이라고 대답했지. 쿠코리는 시로가 직접 음식을 가져와서 니코가 다 먹자 음식을 달라고 했는데 바로 후회했어. 전부 채소뿐이었거든. 시로는 그 후 자신과 닮은 사람 사진을 찾아봤지만 너무 흐려서 정확히 확인할 수 없었어. 시로의 반 친구도 그 영상을 찾아서 그만두고 돌아서라고 조언했어. 그때 Y회는 범인의 정보를 찾아냈고 미코토 측은 믿으려 했어. 시로가 다니는 학교도 찾았지. 시로는 무죄를 증명할 방법을 생각해냈어. 범인이 영상에 나온 시간이 거의 12시였으니 그 시간에 자신이 현장에 없었다는 증거만 찾으면 된다고. 쿠로는 누가 증명할 수 있겠냐며 그날 하루 종일 학교에 있을 리 없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시로는 그날 많은 일이 있었으니 누군가 증명해줄 거라고 확신했어. 한편 미코토 측은 학교 위치를 알아냈고 스케이트보드 탄 자가 아무 계획 없이 도망쳤어. 시로는 쿠코리에게 물었어. 그날 고백하려 했지만 거절당했거든. 하지만 쿠코리는 시로가 가끔 나타났다, 사라졌다 해서 확신하지 못했어. 고백 사건 후 학생회가 해결하러 왔고 시로가 학생회장에게 물었지만 별 관심 없어서 기억하지 못했어. 그날 사건은 뉴스에도 나왔지만 시로는 등장하지 않았어. 그래서 사진부에 가보라고 조언받았지. 하지만 그날 밤 촬영 중 화재가 나서 사진부가 그 사건 쪽으로 갔기에 시로는 증명할 사진이 없었어. 카오루는 시로가 빨리 찾지 못하면 카구라가 분명 너를 공격할 거라며 짜증냈어. 시로 얼굴이 좀 긴장해 보였어. 쿠코리는 그 후 쿠로 집에 가서 그녀의 물건을 교무실에 가져다 줬어. 그 말을 듣고 시로는 또 다른 기회를 떠올렸어. 선생님께 그날 외출자 명단을 보여달라고 부탁했지. 그 명단에 시로 이름은 없었어. 그래서 그날 학교를 나가지 않았고 범인이 될 수 없다고 결론 냈어. 배가 고파서 자판기에서 뭘 사러 갔지만 휴대폰을 두고 와서 쿠코리가 대신 사러 갔어. 쿠로는 휴대폰 없이 외출이 가능한지 물었고 쿠코리는 시로가 정문을 안 쓰고 비밀 출구로 나가니까 괜찮다고 했어. 쿠루가 칼을 뽑아 배려했지만 시로가 기회를 더 달라고 했어. 쿠루는 네가 스스로를 웃음거리로 만들려 한다고 생각했지만 니코도 아니었어. 두 사람이 서로를 지켜주자 카오로는 마음이 약해졌어. 주인도 그랬으니까. 시로는 그날 더 많은 사건이 있었다고 말했어. 말하다 쿠코리가 그날 12시 30분에 시로를 체육관에서 만났고 사진도 있다고 기억했어. 쿠로코는 시로가 무죄라고 결론 냈어. 1시간 안에 현장에서 여기로 올 수 없으니까 세 사람은 학교일 계속하러 돌아갔고 시로는 집에 가서 쉬는데 옷장에 피 묻은 옷이 있는 걸 발견했어. 자신이 범인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지. 그때 미코토 2명이 학교에 왔지만 그날 허가가 없어서 들어가지 못했어. 학교는 축제를 열었고 카오루가 반을 대신해 리더 역할을 하며 모두를 안내하고 정리했어. 쿠쿠리 소매가 찢어져서 카오루가 자수해주러 갔어. 시로는 그때 안내를 받았는데 그래서 카오루는 반 전체를 대신해 리더 역할을 맡아 축제를 준비하는 사람들을 지휘했어. 쿠루커리의 소매가 찢어진 걸 보고 카오루고도 나서서 도와줬지. 시로는 자신이 무죄임을 증명했지만
오히려 범인으로 몰린 걸 믿지 못해 혼란스러웠어. 하지만 그 일은 잠시 접어두고 평소처럼 친구들과 어울렸고 Y파 쪽 사람들은 시로가 범인인지 확인하려 학교에 가기로 했어. 안경 쓴 청년은 심이었고 그는 빨간 편과 파란 편 양쪽 모두의 이중 스파이였어. 빨간 편 2명은 두 동급생의 휴대폰을 빼앗은 후 학교에 들어왔지. 그런데 시로 일행 3명은 그때 딱 맞춰 따로 난 길로 몰래 빠져나갔고 시로는 3명이 함께 장을 보러 간 걸 알아냈어. 지난번에 카오루에게 쫓겨 휴대폰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번에 그 길로 간 것이다. 3명이 밖으로 나가려다 멈춰서 바다를 잠시 바라봤다. 학생회도 학교에 찾아와 학교에 누명을 씌우겠다고 협박했다. 학교는 학생 정보를 보호하려고 해서 이 상황이 좀 난처했다. 시민은 밖으로 나갔고 빨간 편 2명은 계속 사람들에게 물었지만 아무도 시로를 몰랐다. 시미와 2명은 거의 마주칠 뻔했지만 둘 사이를 가로막은 건 분수대 하나였다. 시민은 학생회에 찾아가 1명을 마취시켜 학생회 권한으로 영상 속 학생들과 비교했다. 결과를 기다리던 중 2명이 여전히 찾고 있다는 걸 보고 위협하며 물어보는 방법을 생각해냈다. 그때 스케이트보드를 탄 청년이 동료들이 여자에게 큰 소리치는 걸 막았다. 시민은 몇 마디 건넸다. 이 청년은 예전부터 여자에게 까칠한 성격이었다. 두 편의 태도를 보니 시민은 스파이가 아니라 배신자 같았다. 우리는 이 청년의 진짜 이름이 미사키라는 걸 알고 있다. 하지만 그는 그 이름을 싫어해서 시미에게 말하지 말라고 했다. 시민은 일부러 계속 말하며 미사키를 화나게 했다. 미사키는 화가 났지만 미코토가 아직 파란 편 손에 있어서 참았다. 하지만 시미가 더 기세등등해지자 미사키는 참지 않고 싸움을 시작했다. 미사키는 회오리바람처럼 돌진했고 시민은 검술로 공격을 막았다. 양쪽이 계속 공격과 방어를 반복했지만 아직 누가 확실히 우위에 있진 않았다. 미사키는 시미가 실력이 떨어졌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더 강해졌다. 둘이 계속 싸우던 중 시미가 암기를 던져 미사키가 뒤로 넘어졌다. 그는 빨간 편과 파란 편의 힘을 모두 가진 덕분에 정말 강해졌다. 미사키의 동료들이 도우려 했지만 2명이 막았다. 미사키가 전력을 다해 공격하려던 찰나 학생의 부회장이 와서 싸움을 멈추라고 했다. 그녀는 이들이 싸우러 온 게 아니라고 생각했다. 미사키도 그녀가 시리즈이고 카타르 시리즈의 오른팔이라는 걸 알았다. 그녀는 상대편이 양보하길 원했지만 미사키는 신경 쓰지 않았다. 그녀는 미코토가 아직 살아있으니 안심하라고 알려줬다. 그 말을 듣고 미사키는 조금 양보하기로 하고 싸움을 멈췄다. 시민은 소란과 학교 내부 정보 침입으로 처벌받았지만 시리즈는 그가 무엇을 찾았는지 알고 싶어 했다. 미사키는 1명에게 더 물어보고 나서야 돌아가기로 했고 그 사람이 바로 쿠코리였다. 하지만 그녀는 사진 속 인물을 전혀 모른다고 했다. 시민은 학교 내부에서 시로를 찾을 수 없어서 범인은 여기 학생인 척하는 가짜일 거라 의심했다. 그 사이 시로 그룹은 식당에 멈췄다. 네코가 배고프다고 소리쳤다. 시로는 자신이 진짜 범인이라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 중 오직 1명만이 사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카오루는 진실을 밝히고 싶어 했고 샤레는 시로를 모함했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는 이 식당 주인의 사진들이 모두 조작된 것 같다고 봤다. 단골 손님들도 시로를 알고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그의 사진은 하나도 없었다. 시리즈가 선아지에게 찾아가 이야기를 나눴다. 그녀는 미코토에 대해 걱정했다. 그의 능력이 점점 강해지고 있고 또 통제불능이 되면 일본의 지도가 다시 그려질 거라고 했다. 선아지는 그게 미코토가 카타르회에 온 이유라고 생각했다. 그는 단지 편안한 밤을 보내고 싶었을 뿐이고 자신이 초래할 재앙을 걱정하지 않았다. 선아지는 미코토와 함께했던 한 친구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 친구는 미코토를 매우 소중히 여겼고 미코토가 왕이 되면 신하가 되고 싶어 했다. 그때 시로가 뭔가 고민하고 있어서 카구라오는 쿠쿠리에게 전화를 걸어 물어보려 했지만 네코가 이상하게 행동하며 카오루에게 전화하지 말고 직접 물어보자고 했다. 이유를 묻자 그녀는 싫다고만 했고 갑자기 고양이로 변해 사라졌다. 시로가 다시 전화했을 때 쿠코리는 자신이 시로를 모른다고 그런 이름 아는 사람도 없다고 했다. 그녀의 말투가 장난 같아서 둘 사이에 오해가 생겼다. 돌아가려던 중 시로가 집에 전화해보려 했지만 교환원이 그 번호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자신이 잘못 걸었거나 거짓말을 했다고 생각했다. 카와르는 그의 머리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다. 다시 그려야 한다고 생각한 선아는 그게 미코토가 카타르 길드에 간 이유라고 했어.
그는 단지 편히 한숨 자고 싶었을 뿐이라서 서나디는 미코토와 함께했던 옛 친구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그 친구는 미코토를 매우 소중히 여겼고 지금은 어디 있는지 모른대. 그 사람은 미코토를 매우 존중했고 미코토가 왕이 되었을 때 신하가 되고 싶어 했어. 그때 시로가 뭔가 마음에 걸려서 카구라오는 쿠쿠리에게 다시 물어보려 했지만 네코가 이상하게 행동하며 카오루에게 전화하지 말라고 했어. 이유를 묻자 네코는 싫다고만 하고 갑자기 고양이로 변해 사라졌어. 시로가 전화했을 때 쿠쿠리는 시로가 누군지 모르고 그런 이름도 모른다고 했어. 그녀의 말투가 농담 같지 않아 두 사람 사이에 오해가 생겼어. 돌아가려던 시로는 집에 다시 전화해보려 했지만 교환원이 그 번호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어. 시로는 자신이 잘못 걸었거나 거짓말을 한 건 아닌지 생각했지. 과거를 되돌아보면 토스카는 빨간 길드에서 살해당한 사람 이름이야. 그는 활발하고 명랑했으며 시로와 비슷했어. 비록 싸움은 잘 못했지만 모두가 그를 가족처럼 아꼈지. 그런데 일주일 전 그는 그들 눈앞에서 살해당했고 미사키는 토스카의 죽음에 크게 슬퍼했어. 서나디는 토스카의 캠코더를 미코토에게 돌려줬고 시로는 카구라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어. 하지만 그곳은 축구장이었어. 시로는 자신이 여전히 시로인지 확신하지 못했어. 아니면 처음부터 시로라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았던 걸까? 기억이 날수록 아무런 이미지도 떠오르지 않았어. 그는 카오랄에게 결단을 내리려 했어. 끝내려 했지. 네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지 아무도 모른다고 주인의 말대로 행동하려 했지만 그 말이 또다시 그를 어디로 이끌었는지 몰라. 무엇을 해야 할지, 그리고 시로가 자신의 진짜 정체를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했어. 갑자기 두 사람은 요회에 발각되었고 그들은 일제히 포위해 두 사람을 체포하라고 명령했지만 쿠루가 거절했어. 그래서 모두 일제히 검을 뽑았지. 니코가 근처에서 숨어 있다가 나타나 모두를 환각 속으로 데려가 도망치게 했어. 도망쳐 환각 지역을 벗어나려던 찰나 시리즈가 찾아내 3명을 막았어. 카오르는 나서서 싸웠고 그녀는 검을 쓰지 않았어. 그는 시리즈와 동등한 수준으로 싸웠지. 심지어 검을 뽑지 않고도 말이야. 하지만 CP가 카타르에게 출전하라고 재촉해서 그는 바로 검을 불러내 결계 안으로 들어가 점차 그것을 깨뜨렸어. 카타르는 니코의 능력을 좋아해서 시간을 벌기 위해 남기로 결심했어. 그래서 그녀는 동의했고 휙 하고 시로를 끌고 갔어. 쿠루가 직접 정한 규칙 때문에 그는 검을 뽑지 않았고 카타르도 검집에 검을 꽂은 채 공격했어. 카오루의 실력은 왕과 비교할 수 없었기에 결국 무력하게 일찍 패배했지. 니코가 시로를 데리고 가던 중 갑자기 멈춰서 뒤를 돌아봤어.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한편 쿠루는 카타르에게 모욕을 당했어. 그의 전주인은 쿠루를 실패자라고 생각했고 왕이 될 자격이 없다고 여겼지. 그런데 지금 쿠루는 자발적으로 시로에 충복이 되었어. 왜냐하면 시로가 새로운 왕이 될 테니까. 카타르는 시로가 교활한 자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며 쿠루를 이용해 사악한 음모를 꾸미려 했어. 하지만 쿠루는 시로 곁에 오래 있어 그의 성격을 이해했지. 갑자기 시로도 돌아왔어. 그는 친구들을 버릴 수 없었거든. 그는 왕의 검을 소환할 수 있었고 카타르와 맞먹는 힘의 일격을 날렸어. 하지만 그건 카오라고가 도망칠 시간을 벌기 위한 눈속임일 뿐이었어. 그리고 그는 3명 모두를 골목으로 몰아넣고 사라졌지. 나는 방금 전까지가 니코가 꾸민 속임수였다는 걸 알았어. 카구라가 설명했지. 니코는 각자의 기억 속에 친근함을 만들어낼 수 있고 시로가 학교에 오래 머물 수 있었던 것도 니코 덕분에 친구들의 기억 속에 친근함을 심어줬기 때문이라고. 그리고 니코가 그의 많은 기억을 바꿨기에 지금 그는 그녀에게 원래대로 돌려달라고 부탁했어. 자신이 카오루가 찾는 사람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알기 위해서지. 쿠로는 신중히 생각하라고 했지만 그는 이미 자신이 한 모든 일에 책임질 준비가 되어 있었어. 그는 기억을 되돌려 그날 밤 하늘에서 바로 체육관으로 떨어졌고 니코에게 발견되었어. 그녀는 시로를 독점했고 가짜 기억과 이름을 주었지. 기본적인 이야기는 그게 전부였어. 그는 더 알고 싶어 했고 니코는 그가 알게 되면 자신을 떠나지 않을 거라고 확신했어. 시로는 약속했고 그녀는 그에게 보여줬어. 이전에 누군가가 비행기에서 그를 차서 체육관으로 떨어뜨렸다는 걸. 시로는 그 사람이 누군지 알고 싶었고
하늘을 올려다보니 그 비행선이 다시 한번 하늘에 나타났어. 시로와 두 친구는 마지막으로 학교로 이어지는 다리를 다시 찾아가 작별 인사를 했어. 이곳은 그가 집이라고 부르던 곳이었으니까. 카오루는 그들이 떠나길 원했어. 청록해가 그들을 발견했거든. 세 명은 이제 자유롭고 스스로 행복한 삶을 살기로 결심했어. 카타르의 조직도 시로를 반드시 잡아야 한다고 마음을 모았고 이것이 최우선 과제로 여겨졌어. 문제는 시로 옆에 강력한 두 명이 있다는 거였지. 시리즈가 수색대가 공격받았다는 보고를 했고 그들은 치료를 받고 있었어. 공격자는 쿠로였고 14시에 다시 만나자는 메시지를 남겼어. 그 시간에 맞춰서 시로가 전화를 걸었고 위치를 숨긴 채 카타르에게 비행선 위의 자에 대해 알려달라고 했어. 그가 진짜 범인이라서 협상하고 싶다고. 카타르는 동의하지 않았어. 두 명이 구하러 오지 않을 거라 확신했거든. 하지만 잠시 후 그는 정보를 입수해 마음을 바꿨어. 그래서 카타르는 제1왕을 체포하는 데 동의했고 대신 시로팀 3명의 모습을 드러내야 했어. 하지만 CP가 이미 사람들을 데려왔어. 치료를 받으러 가고 있었고 범인은 쿠로였어. 그리고 메시지가 남겨졌는데 14시에 기다리라고 했어. 시로가 전화를 걸었을 때 그는 위치를 숨겼고 카타르에게 비행선 위에 있는 자에 대해 알려달라고 했어. 그가 진범이니까. 시로는 카타르에게 그 사람을 잡으면 자신이 나서겠다고 협상하려 했지만 카타르는 동의하지 않았어. 아무도 확신하지 못했고 다른 두 사람도 구하러 오지 않을 거라 생각했거든. 하지만 잠시 후 그는 마음을 바꿨고 정보를 얻었어. 그래서 카타르는 일왕을 체포하는 데 동의했고 대신 시로, 일행 3명은 나서야 했어. 하지만 CP는 이미 사람을 보내서 시로 일행이 숨어있던 차 근처에 도착했어. 차 문을 열었지만 그들은 이미 강 밑으로 도망쳤어. 카오루가 발견하고 모두를 구했지. 이전 작전이 실패해서 카타르는 명령을 따르기로 하고 유일한 왕을 잡으러 갔어. 왕 시리즈는 이 왕에게 허락을 구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카타르는 그가 허락하지 않을 걸 알기에 그냥 따라했어. 나중에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책임질 거야. 협회 사람들은 왜 카타가 그렇게까지 해야 하는지 알고 싶어 하지만 그는 하지 않아. 이 일은 시로와의 싸움 때문이 아니라 그가 최근 제1왕이 몇 건의 사건에 연루된 걸 눈여겨봤기 때문이야. 비행기에 항로는 원래 정해져 있었는데 최근에 자꾸 변동이 생겼고 그들은 이후에 제1왕을 체포하기 위해 다시 출발했어. 미코토 일당의 멤버인 토츠카의 죽음과 관련된 혐의로 헬리콥터가 투입되기 시작했고 던전에 들어갈 예정이야. 몇 분 안에 나오지 않거나 체포에 실패하면 전부 전력을 다할 거야. 제1왕은 손님이 온 걸 알고 이미 시로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 그때 시로가 카구라에게 제1왕의 이름을 물었지. 이 이름은 은왕이라 불리고 신비한 인물이야. 이 이름 때문에 금왕, 재정을 장악한 왕이 2위에 불과해. 그는 하늘을 지배하며 세 왕 중 최고야. 지금은 헬리콥터를 훔쳐 변장한 채 은왕의 배에 접근하려 하고 있어. 네코가 너무 성급하게 조종간을 밀어 은왕의 배와 거의 충돌할 뻔했는데 갑자기 은왕이 배 전체를 폭파시켰어. 우리는 과거로 돌아갔고 은왕이 군대에서 일할 때 그 힘을 연구하기 위한 실험을 했었지. 현재의 왕들과 함께 은왕에겐 누나가 한 명 있었고 둘 다 군대의 지원을 받아 이 실험에 참여했어. 하지만 은왕은 사랑했던 누나를 잃었고 그 원인은 그가 오랫동안 연구해온 바로 그 힘 때문이었어. 은왕은 그 힘이 잘못됐다고 깨닫고 전쟁이 끝나자 모든 걸 버리고 비행기를 타고 도망쳤지. 지금까지 피하며 살았어. 현재로 돌아와 배가 추락했을 때 주변 사람들은 그 배가 전도자나 성인의 배라고 생각했지만 진실을 알게 됐어. 아무 특별한 게 없다는 걸 시로가 다녔던 학교에는 아직도 중요한 일이 있었던 것처럼 느끼는 사람이 몇 명 있었지만 누군가가 대신 해줬던 것 같은데 그게 누군지는 기억하지 못했어. 축제 준비는 아직 끝나지 않았고 시로와 친했던 사람이 그의 방에 왔는데 여기 살던 누군가가 아주 익숙한 느낌이었지만 누구인지 말할 수 없었어. 카타는 지금 제2왕, 즉 금왕을 만나러 갔어. 둘은 가벼운 인사를 나눴고 금왕은 카타가 왜 왔는지 알고 싶어 했지. 그는 그냥 이야기하러 왔다고 했고 전쟁은 잠시 중단됐어. 카타는 은왕으로 추정되는 시체를 감정하기 위해 데려가고 싶었어. 은왕은 반세기 넘게 불로불사로 살았는데 갑자기 죽은 건 너무 의심스러웠거든.
하지만 그가 위협적으로 에너지를 폭발시키는 걸 보고 카타도 이해하고 돌아갔어. 당장은 그를 대적할 수 없었어. 이 나라는 그가 필요했으니까. 그 사이 미코토는 감방에 있었는데 전화가 걸려왔어. 상대는 토츠카를 죽였다고 자칭하는 자였고 미코토의 에너지를 빼앗으려 했지만 미코토가 역으로 에너지를 쏘아 위치를 알아냈어. 적색협회는 미코토의 힘신호를 감지하고 급히 출동했어. 그는 수갑을 부수고 타로케 그를 찾으러 갔지. 청색협회는 모든 보안수단을 동원했지만 소용없었어. 미코토의 길을 막는 자들은 모두 그의 힘에 날려졌고 무력했으며 결국 그가 떠나도록 놔뒀어. 일단 결심하면 아무도 그를 막을 수 없었어. 동료들과 함께 학교로 와서 찾았고 미코토 일행을 보고 학생들은 도망쳤어. 그래서 그는 앞에 있는 시계탑을 잘라 그들을 붙잡아 두었어. 사냥꾼 에이디는 모두 침착하고 협조하면 다치지 않을 거라고 했어. 그들은 흩어져 사람을 찾았지만 모두 건방진 태도로 학생들이 협조하지 않았어. 사냥꾼 에이디는 상황에 따라 대처하라고 했어. 저항해도 되지만 절대 무고한 사람을 해치지 말라고. 청색협회도 도착하기 시작했어. 그래서 그는 인원을 분산시켰어. 안나는 아직 도망친 자를 찾지 못했지만 사냥꾼 에이디는 쥐가 곧 덫에 걸릴 거라 생각해 서두르지 않았어. 밖에 있는 카타도 서둘러 사람을 들이지 않았어. 그는 새 시대의 제왕인 시로가 미코토와 싸울 걸 알았고 둘 다 위험하고 예측 불가능했거든. 앞에 있는 시계로 그들을 가만히 있게 했어. 사냥꾼 아디는 모두가 침착하고 협조적인 태도를 가지길 원했어. 그러면 다치지 않을 거야. 모두가 나서서 사람을 찾았지만 다들 꺼만한 태도로 찾아서 연수생들도 협조할 엄두를 못 냈어. 사냥꾼 아디는 모두 상황에 맞게 대처하길 바랐어. 저항은 해도 절대 무고한 사람을 해치지 말라고 했어. 푸른 세력도 점점 모여들기 시작했어. 그래서 그는 인원을 분산시켰지. 안나는 아직 도망친 자를 찾지 못했지만 사냥꾼 아디는 쥐가 곧 덫에 걸릴 거라 생각해 서두르지 않았어. 밖에 있는 카타도 서두르지 않고 사람을 들이지 않았어. 그는 새 시대의 칠왕이 시로와 미코토와 싸울 걸 알고 있었거든. 두 사람 모두 위험하고 예측 불가능한 타입이라서 그래서 서로를 소멸시키도록 두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어. 그렇게 하면 그가 제3자로서 더 수월해지니까. 지금 미코토의 협회가 학교를 완전히 장악했어. 도망치려는 사람들은 모두 붙잡혀서 다시 운동장 안으로 끌려가. 아르제이는 미사키에게 너무 성급하지 말라고 했어. 그는 미사키가 시미를 제거하고 싶어 하는 걸 알지만 당분간은 참으라고 했어. 전에 시미가 미사키와 대화하고 떠났어. 처음에 그는 자신이 떠난 이유를 말했는데 이 협회가 어린애 같은 짓만 한다고 했어. 여기서 미사키와 먼저 대화를 나누고 떠났어. 그는 자신이 이 모임을 떠난 이유가 유치한 짓 때문이라고 말했어. 자존심 가득한 이 상징에 너무 지쳤고 CP도 이미 가려운 상태였지만 명령이 없어서 아직 참전할 수 없었어. 아지로 넘어간 후 미코토를 찾아가 옛 토스카에 대해 속마음을 털어놨어. 그는 지금까지 오직 토스카만이 미코토에게서 뭔가 다르다는 걸 느꼈대. 그는 누군가가 만나러 왔다고 메시지를 보내 미코토 대신 아나를 지켜보라고 했어. 밖에 나가니 카타르를 다시 만났고 둘은 담소를 나눴어. 카타르는 미코토에게 철수하라고 하고 시로에게 맡기라고 했지. 하지만 미코토는 거절했어. 카타르가 어떤 제안을 해도 모두 거절했어. 모두 미코토가 마지막 힘을 다 쏟으면 재앙이 일어나 무고한 수천 명이 죽을 거라 생각했지만 그는 각자 맡은 일을 하자고 했어. 그리고 카타르는 여전히 그를 친구로 생각해서 다시 한번 미코토에게 확실하냐고 물었어. 미코토는 자신의 결정에 완전히 확신했어. 그때 시로가 임시거처로 돌아왔는데 이곳은 누군가가 난동을 부려 엉망이 되어 있었어. 그들은 이미 소식을 들었고 침입은 매우 어려울 거라 생각했어. 파랑과 빨강 모두 모든 걸 통제하고 있었거든. 최악의 경우 섬 전체가 전장이 될 거였어. 그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고 그래서 시로는 쿠루 주인의 말을 들어보기로 했어. 쿠루는 지금 해야 할 일이 너무 명확하다고 생각했어. 그들은 함께 쿠쿠리를 구하러 가야 하고 그 전에 그녀와 모두가 어디에 있는지 확인해야 했어. 다음 날 아침 미사키가 사나디에게 연락해 지원 병력을 요청했어. 미코토는 카타르가 밤에 한 말을 계속 생각하고 있었고 아직 어떤 명령을 내려야 할지 몰랐어. 갑자기 안에서 검은 연기가 나타나자 그는 즉시 사람들에게 준비하라고 명령했어. 미군 대대는 문 앞에서 대기 명령을 받았고 파랑 진영이 진입하자 대대는 맞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어. 양측은 격돌했고
카타르는 이곳을 시로에게 맡기고 떠났어. 카타르는 화재가 난 곳으로 달려갔어. 한 명이 돌에 깔릴 뻔했는데 누군가가 막았어. 하지만 그 사람은 배신자였고 카타르를 찔렀어. 그래서 그는 돌을 모두 떨어뜨리고 그 사람을 내버려뒀어. 사나디는 더 큰 폭발음을 듣고 누군가 대포를 가져온 것 같다고 생각했어. 아나는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아 걱정하며 달려가 봤어. 주변을 보니 누군가를 노리고 쏘는 사람이 있었지만 다행히 총알은 빗나갔어. 쿠쿠리는 친구들과 도망치다 우연히 시로 일행을 다시 만났어. 하지만 미코토는 이미 여기서 모두를 기다리고 있었어. 빨강과 파랑 진영은 점점 더 대립하고 있었지. 미사키가 시로를 공격하려 달려갔지만 시로가 막았어. 둘은 한 번에 원한을 해결하기로 했어. 미코토는 왜 시로가 자신을 부르고선 도망가려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어. 하지만 네가 부른 게 아니잖아? 말만 하면 누가 믿겠어? 그래서 카구라는 나서서 싸웠고 가볍게 밀려났지만 환영으로 눈을 속였어. 그는 발을 구르자 가볍게 사라졌어. 카라오케. 하지만 너는 아무리 해도 미코토를 밀어낼 수 없어. 그가 반격했어. 카오라고는 재빨리 피하고 근접전을 벌였어. 미코토는 시간을 낭비하기 싫어 태양으로 변신해 주변을 거의 태울 뻔했어. 카타르가 제때 개입하지 않았다면 큰일 날 뻔했어. 그는 미코토를 막아시로 일행이 도망치게 했어. 그녀는 시로가 다친 걸 보려고 했는데 갑자기 그녀가 그를 찔렀어. 알고 보니 쿠쿠리는 범인이 변장한 거였어. 그가 미코토에게 전화를 걸어 아나를 쏘고 카타르를 찌른 사람이었어. 아까 그는 시로가 잊은 모든 걸 기억하게 하려 했어. 시로는 충격을 받아 카구라오가 부를 때까지 정신을 차리지 못했어. 쿠쿠리는 도망쳤고 시로는 과거 자신과 은왕과의 일을 기억했어. 갑자기 시로에게서 에너지 기둥이 솟아올라 모두가 싸움을 멈추고 쿠루에게 몰려들었어. 쿠루가 시로의 상처를 궁금해했지만 그는 자신이 불멸이라고 말했어. 그는 제1왕 아노부, 즉 은왕이었어. 그의 검도 완전히 각성했어. 기망도 그가 남을 놀라게 하는 걸 좋아한다고 생각했지. 하지만 시로는 아직 확신하지 못했어. 그는 지금 자신이 시로라는 것만 알고 있었거든. 내 검의 왕도 완전히 각성했어. 그 망도 네가 정말 남을 놀라게 하는 걸 좋아한다는 걸 알았어. 하지만 시로는 아직 확신하지 못해. 네가 지금 자신만 알고 있으니까. 이제 시로가 모두와 함께 있어. 거대한 검도 사라졌어. 시민은 미사키에게 두 진영의 전투에서 눈을 떼지 말라고 했고 다시 전투에 집중했어. 두 진영의 왕은 모든 것이 원래대로 돌아온 것을 보고 마지막 결전을 계속했고 시로는 모든 것을 기억해냈어. 전에는 칠왕이 너를 찾아와서 몸을 바꾸고 너를 우주선에서 내쫓았어. 다시 말해 칠왕이 바로 이 몸을 이용해 좋은 주카를 죽였고 그 후 은왕과 몸을 바꿔서 모든 죄를 은왕에게 뒤집어 씌웠어. 그리고 너 말고도 많은 몸을 빼앗았지. 아까 쿠쿠리의 몸도 예외가 아니야. 우리 모두 함께 쿠쿠리를 구하러 출발하고 두 사람은 지금 싸우고 있을 때 두 왕의 검이 나타나 마지막 결투를 벌였어. 시리즈는 상황을 살피러 자리에서 떠나야 했고 시로와 니코가 찾아와 그녀에게 비행 능력을 주었어. 그녀가 두 사람과 함께 가길 원했거든. 미사키와 시미 두 청년은 여전히 싸울 의욕이 넘쳤고 카구라오는 은왕의 명령으로 전장 한가운데 나와 양 진영을 막으려 했지만 미사키가 반박했어. 두 진영은 각자의 왕말만 듣는다고. 카오루가 물었어. 미코토가 왜 이 섬을 차지했는지, 카타르가 왜 미코토를 막으려 하는지, 그리고 왜 두 사람이 따로 해결하려 하고 두 진영은 여기서 싸우는지 이유를 아느냐고. 미사키와 시미는 듣지 않고 카오루에게 달려들어 공격했어. 말로는 아무도 안 듣거든. 그래서 모두 싸움에 뛰어들려 했지. 시로는 두 소녀와 함께 아디를 지키는 방으로 달려갔어. 아나는 시로가 적이 아니라고 말했고 은왕도 와서 시로를 만나고 싶어 했어. 두 사람은 옛 친구로 연구할 때부터 알고 있었고 시로는 은왕에게 몇 가지 부탁을 했어. 지금 빨강과 파랑 두 왕은 막 시작한 상태라 진지하게 임하기로 했어. 전칠왕은 멀리서 두 사람이 서로 파멸할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지. 시로는 은왕에게 부탁을 마치고 그가 지금까지 자신을 가장 잘 이해하는 사람이라 생각했어. 다음으로 시로는 양진영 부회장들에게 군사들이 학생들을 대피시키는 일을 도와달라고 부탁했어. 그런데 갑자기 전칠왕이 신검으로 음파를 보내 위협했어. 그들은 힘과 몸을 모두 빼앗겠다고 했고 전 학생들에게 시로가 대처책을 마련해야 했지. 시로는 네코에게 도움을 청했어. 네코가 자신의 조직에서 첫 번째가 되어주길 바랐거든.
니코는 오래전부터 자신이 시로에게 속해 있다고 생각해 기꺼이 도왔고 둘은 힘을 합쳐 모든 학생들에게 메시지를 전했어. 모두가 자신들 때문에 시로가 여기 갇혔다고 생각했지만 몇몇은 이름은 몰라도 시로에게 익숙함을 느꼈어. 시로는 그들이 자신을 알고 사랑한다는 것만 알면 된다고 했어. 모두가 소중한 친구들이고 자신이 지키고 길을 열어주겠다고 전치랑에게도 만나서 한 번에 끝내자고 전했어. 네코는 그 후 기진맥진에 쓰러졌고 시로는 그녀를 부회장들에게 맡겼어. 떠나면서 시로는 두 사람에게 행운을 빌고 전치랑을 찾으러 갔어. 전치랑은 아직 두 왕이 서로 처리하기를 기다리고 있었어. 끝나면 둘의 몸과 힘을 빼앗아 가장 강한 왕이 되려는 거지. 하지만 그의 마음은 계속 갈등했어. 쿠쿠리도 의식을 되찾으려 했으며 도와줄 사람을 찾았어. 두 왕은 계속 싸우고 있었어. 진지하게 싸우고 있나? 카타르는 안경을 안 써서 아직 본 실력을 못 냈다고 생각했어. 둘은 여전히 서로 미워하며 싸움을 계속했지. 두 녀석은 아직 카오루를 지치게 만들진 못했지만 둘은 예전 친구였고 동시에 미코토의 조직에 들어갔어. 계속 싸우기보다 협력했어야 했는데 한 동료가 와서 둘을 데려갔어. 대부분은 이미 떠났거든. 이 녀석은 미코토가 신경 쓰지 않는 배신자인 시미까지 구했어. 그래서 시미가 떠난 거야. 시로도 쿠로코를 찾아가 전치랑 문제를 해결하려 했어. 카오는 이 계획이 성공할지 확신하지 못했지만 시로는 어느 정도 쿠로에게 달렸다고 생각했어. 쿠로는 자신이 왕이 되어도 여전히 무책임할 거라고 생각했어. 그리고 무릎을 꿇고 XY젠이 다른 왕을 세우는 걸 허락할 거라 믿었지. 그는 시로와 맹세를 읽고 마지막 숨까지 그를 섬기겠다고 했어. 시로는 친구들이 너무 엄격한 예절을 지키길 원하지 않아 카오루에게 일어나라고 했어. 내 공격이 너무 약하고 처참했어. 카타는 안경을 안 써서 아직 힘을 다 못 썼다고 생각해. 둘은 여전히 예전처럼 서로 미워해서 계속 싸웠어. 두 철부지 녀석들은 아직 카오레오를 지치게 만들지 못했지만 미사키 몸에 새긴 흔적이 미코토가 한계에 다다르면서 영향을 받기 시작했어. 둘은 예전 친구였고 동시에 미코토의 조직에 들어갔어. 둘은 계속 싸우기만 했지 협력하지 않았어. 그러다 한 동료가 와서 둘을 데려갔어. 대부분은 이미 떠났거든. 이 녀석은 미코토가 오래전부터 배신을 신경 쓰지 않았기 때문에 배신자 시미도 구했어. 하지만 그래서 그가 떠난 거야. 시로도 구로코를 찾아가 사건을 마무리하려 했어. 치랑카오는 이 계획이 성공할지 확신하고 싶어 했고 시로는 일부는 구로코에게 달렸다고 생각했어. 구로코는 네가 왕이 되어도 예전처럼 무책임할 거라고 생각했어. 그는 무릎을 꿇고 XY젠이 다른 왕에게 왕위를 넘기는 걸 허락할 거라고 생각했어. 그는 시로에게 맹세했고 마지막 숨결까지 그를 섬기겠다고 했어. 시로는 친구들이 딱딱한 예절에 얽매이는 걸 싫어해서 카와루에게 일어나길 원했어. 칠왕은 지금 카타가 약해진 걸 느꼈어. 하지만 미코토가 더 약해지길 기다렸다가 차지하고 카타도 잡으려 했어. 그리고 쿠코리는 또 저항하며 시로와 카구라오에게 도움을 청했어. 시로와 카구라오는 제 시간에 도착했고 쿠코리가 몸을 놓으라고 했어. 관객들은 쿠코리를 만들고 몰래 총을 꺼냈었지만 방패가 있어서 괜찮았어. 칠왕은 신호탄 주머니를 던지고 도망쳤지만 카오루가 쫓아와 때려 넘어뜨렸어. 구로는 두 번째로 칼을 뽑아 칠왕이 용서할 수 없는 자임을 확신했어. 아무리 애원해도 소용없었어. 돌아서서 욕을 해도 쿠로는 계속 검을 휘둘렀어. 칠왕은 시로에게 달려들어 합체했지. 시로는 잡은 줄 알았는데 이제 시로는 예전 같지 않아. 실왕이 너무 많이 합체해서 인격이 혼란스러워지고 자신이 누군지 잊은 걸 느꼈어. 시로는 그렇게 실왕의 영혼을 빨아들이고 억압했어. 그 후 카오는 성공 확률이 낮은 무모한 행동을 한 시로를 꾸짖었지. 시로는 카오루에게 코쿠리를 맡기고 자신은 두 왕의 문제를 해결하러 가겠다고 했어. 쿠로는 허락하지 않았지만 시로는 불사라 괜찮다고 했고 왕들 사이 문제는 왕이 해결해야 한다고 했어. 카구라는 떠났고 시로는 완전히 불안했어. 다시 갈라져 각자의 길을 걷는 걸 원하지 않았어. 그 사이 학생들은 밖으로 나갔고 그들은 쿠코리다를 몰랐어. 몇몇은 쿠코리가 시로와 함께 있다고 생각해서 괜찮을 거라 믿었지. 치미와 미사키도 돌아왔고 미사키는 대장을 남겨둔 것에 대해 심하게 화냈어. 하지만 안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그들은 왕들에게만 기대야 했어. 이번이 처음으로 사명의 왕이 함께 싸우는 거였으니까 시로는 두 왕 사이를 막으려 했지만 점점 실왕에게 점령당하고 있었어.
그래서 시로는 미코토에게 실황을 빨리 처리해달라고 부탁했어. 그게 미코토가 처음부터 하고 싶었던 일이었거든. 미코토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시로에게 일격을 날리며 엄청난 에너지가 폭발했어. 쿠로는 쿠쿠리아를 무사히 도망쳤지. 그녀는 카오루고를 기억하지만 시로는 전혀 기억하지 못해. 쿠로는 그녀가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어. 한편 시로는 사라졌고 미코토의 검은 완전히 망가졌어. 그는 카타르를 이렇게 바쁘게 해서 미안하다며 포기하고 검을 떨어뜨렸어. 재앙이 일어날까 두려워 카타르는 미코토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달려들어 거대한 거미 땅에 닿기 전에 막았어. 그는 카타르에게 마지막 말을 했고 안나에게도 더 이상 자신의 멋진 모습을 보여주지 못해 미안하다고 했어. 전투 후 카타르만 돌아왔고 카오루는 시로의 우산만 찾았지만 둘 다 시로가 불살아 살아있다고 믿었어. 네가 불멸이기 때문에 아직 살아있어. 7화학 미코토 멤버들의 흔적은 차례로 날아가서 아름다운 붉은 빛을 만들어 안나가 마지막으로 감상할 수 있었어. 사냥꾼 아디는 미코토가 정말 훌륭한 왕임을 느꼈어. 그리고 영화 1부는 여기서 끝나. 2부를 보고 싶은 사람은 다음에 봐. 안녕.